몰락한 왕조와 미친 개의 탄생. 한 도시를 지배하던 왕이 죽으면 그 도시는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에 잠깁니다.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 로사리오. 이곳은 메시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밤이 되면 남미 마약의 허브이자 살인율 1위의 도시로 변모합니다. 이 거대한 어둠을 통제하던 것은 로스모노스라는 갱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초기 로스모노스는 무차별적인 학살 집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립자이자 아버지인 올드맨 칸테로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구시대의 낭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장남 파바로, 세라 불리던 클라우디오 칸테로는 천재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폭력보다는 협상을 선호했고 마약을 마치 편의점 물류처럼 시스템화해 로사리오 전체를 평화롭게 장악했죠. 뒷골목의 주민들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주는 CEO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26일 새벽, 이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납니다. 클라우디오가 나이트클럽 앞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박힌 세 발의 총알. 그것은 로사리오의 질서가 죽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차남 아리엘 기에르 칸테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형인 클라우디오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면 아리엘은 그림자에 가려진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그는 그저 성질 더러운 동생에 불과했죠. 하지만 형의 죽음은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브레이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형의 장례식장, 아버지는 복수는 복수를 낳으니 멈추자고 말했지만 아리엘은 핏발선 눈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을 죽인 놈들, 그놈들의 가족, 친구,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개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겠어. 그것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학살의 예고였습니다. 아리엘이 보스 자리에 오르자마자 로사리오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처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가면 일단 죽였습니다. 단 200여일 만에 로사리오 거리에서 288명이 살해당했습니다. 하루에 1명 이상이 아리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 셈입니다. 그는 효율성을 따지는 사업가가 아니라 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도살자였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로스모노스는 마약 조직에서 테러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 광기는 아리엘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갑은 그에게 구속이 아니라 더 안전한 지휘소를 제공해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사법부와의 전쟁. 나는 국가를 사냥한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재판장에 서면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리엘 칸테로는 달랐습니다. 2018년 그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열렸을 때 그는 마치 시상식에 온 배우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판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물었을 때 아리엘이 내뱉은 대답은 아르헨티나 범죄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충격적인 한마디로 기록됩니다. 내 직업? 내 직업은 판사나 검사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조차 귀를 의심했죠. 판사는 이것을 허세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엘에게 허세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작전 지시였습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난 직후 영화 배트맨의 조커가 고담시를 유린하듯 현실판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아리엘을 기소했던 검사의 집,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별장, 심지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 본부까지 무려 13곳의 사법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총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오토바이를 탄 킬러들이 나타나 건물 외벽을 벌집으로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법, 웃기지 마. 내가 곧 법이다. 이 공격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암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창문, 현관문, 그리고 법원이라는 간판 그 자체를 노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아리엘은 국가가 자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자신의 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공격을 실시간으로 지휘했습니다. 교도관을 매수해 스마트폰을 반입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자신만의 통신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감방 안에 고정식 유선전화기를 설치해달라고 떼를 썼고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이걸 간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선전화는 로사리오의 킬러들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됐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통화했었습니다. 판사들은 그에게 22년을 추가했고 나중에는 형량이 90년, 100년을 넘어갔지만 아리엘은 콧방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갈 생각 없어. 여기서 왕으로 사는 게 더 편하거든. 그의 말대로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안전한 요새에 앉아 바깥 세상을 게임판처럼 조종하는 디지털 괴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감옥 안의 파놉티콘, 45개의 눈과 생중계되는 비명. 2023년 9월 아리엘의 독방에서 발견된 45대의 스마트폰과 유선 전화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밀반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구축한 초연결 살인 네트워크의 실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가장 잔혹한 고문기구가 됩니다. 아리엘은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감옥의 물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놈을 잡으면 바로 죽이지 마. 내가 볼 수 있게 세팅해. 상상해 보십시오. 로사리오의 어두운 창고,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배신자. 그 앞에 삼각대가 설치되고 최신형 아이폰이 그를 비춥니다. 그리고 화면 건너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감옥 독방 침대에 누운 아리엘이 등장합니다. 아리엘은 마치 먹방을 보듯 사과를 씹어막으며 화면을 응시합니다. 야, 조명 좀 오른쪽으로 돌려봐.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의 지시는 방송 PD처럼 디테일했습니다. 드릴 가져와. 아니, 무릎부터 시작해. 소리 좀 더 키우고. 피해자의 비명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실시간으로 독방에 울려 퍼집니다. 아리엘에게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한 수감 생활을 달래줄 자극적인 컨텐츠였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불에 타들어갈수록 더 큰 도파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을 넘어선 관음적 살인의 극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살인 청부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버나 배달의 민족처럼 살인을 외주줬습니다. 감옥 안에서 왓츠앱으로 다리 한쪽에 50만 원, 머리는 20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올리면 로사리오의 10대 소년들이 앞다투어 일감을 따냈습니다. 그들에게 아리엘은 보스가 아니라 일거리를 주는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소년들은 인증샷을 찍어 아리엘에게 전송하고 아리엘은 송금앱으로 즉시 입금해줬습니다. 살인이 완벽하게 비즈니스화, 게임화된 순간입니다. 죄책감은 삭제되고 오직 입금 완료 알림만이 남는 이 시스템. 아리엘이 만든 것은 깽단이 아니라 죽음을 거래하는 디지털 마켓이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악의 유산. 괴물은 격리되었지만 괴물이 만든 유행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리엘이 보여준 라이브 고문과 스마트폰 지배 방식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성공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페케뇨 사건은 바로 이 아리엘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고작 20살의 페루 출신 갱스터 페케뇨. 머리는 나쁘지만 잔인함만은 배우고 싶었던 이 젊은 악당은 아리엘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여성들을 납치해 똑같이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생중계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보라며 스피커폰을 켜는 악취미까지 모방했죠. 하지만 원조와 모방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리엘은 철저하게 추적을 피해 유령처럼 숨어서 지휘했지만 어설픈 모방범 페케뇨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켜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페케뇨를 잡았고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페케뇨는 제거되었지만 그가 흉내냈던 악의 알고리즘은 이미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범인은 사라졌는데 범죄 수법은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미의 어느 낡은 교도소 독방에서는 제2, 제3의 아리엘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학습했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건 와이파이다. 감옥은 우리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벙커다. 아리엘 칸테로. 그는 현재 11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감된 이후에도 로사리오의 살인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의 육체는 철창 안에 갇혀 있지만 그가 퍼뜨린 디지털 폭력의 씨앗은 이미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너머, 어쩌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알고리즘 어딘가에 또 다른 라이브 살인의 예고편이 업로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로그인 중일 뿐입니다.